지금 이게 많이 올라봐야 지금 382 밖에 안 올라왔거든요. 382. 안녕하세요. 조코인입니다. 오늘은 좀 현물과 선물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저는 현물도 하고 선물도 합니다. 근데 두 개를 약간 좀 다르게 보는 게 있어요. 왜 그러냐면 선물 자체는 타점을 굉장히 좀 타이트하게 봅니다. 타점 자체가. 저는 분할이든 물타기든 절대 안 하는 게 선물이에요. 근데 현물은 달라요. 현물은 내가 저점에 물량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좋은 거고, 이게 앞으로 어느 정도까지 오를 가능성을 보고 내가 조금씩 이게 상승을 하더라도 눌렸을 때 매집을 할 수 있는, 충분히 매집을 해가지고 더 올랐을 때 내 수익을 가져가는 게 현물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이거 자체는 이제 프레임을 보는 시점이 약간 다르다고 보는데, 저는 현물은 솔직하게 일봉 이상을 봐요. 일봉 이상을 보고, 그 다음에 선물은 뭐 1시간, 4시간, 짧게는 5분, 15분 봉까지 이렇게 보는 거고, 이제 선물 자체는 배율이 들어가다 보니까 저는 솔직히 말해서 어떤 게 있냐면, 여기에서 내가 손절을 안 치고 이게 내려갔을 때 물타기를 하고, 내려갔을 때 물타기를 하고, 내려갔을 때 물타기를 하면, 선물은 배율이 막 10배만 되더라도 10배만 되더라도 이게 마이너스가 어마어마하거든요. 현물이랑 전혀 달라요. 현물 마이너스 10% 해봐야 얼마 안 되잖아요. 근데 선물은 10배에서 마이너스 10%가 되면 100%거든요. 내 시드가 다 날아가는 거야. 내가 진입한 시드가. 그러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보면 선물은 차라리 여기에서 손절을 하고 이게 더 내려갔다, 그러면 밑에서 롱을 잡는 게 훨씬 이득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현물도 그렇게 할 수는 있어요. 할 수는 있는데, 선물은 여기서 만약에 내 타점까지 안 주고 올라가면 그냥 올라간가 보다, 그리고 배율을 좀 더 높여서 공격적으로 매매가 가능해요. 근데 현물은 그게 안 되잖아요. 당연히 내가 뭐 5천만 원 있는데, 이제 뭐 여기서 1,000만 원, 여기서 1,000만 원, 여기서 1,000만 원, 1,000만 원 하려다가 여기서 롱을 잡는다 갖고 내가 여기서 바로 2천만 원을 꼬라 박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뭐 100만 원으로 배율을 띄워서 좀 더 적은 금액으로 내가 이제 도전해 볼 수 있는 게 선물이죠. 그렇게 따라 잡을 수 있는 게 선물이다 보니까, 선물은 차라리 여기서 로스를 내고 밑에서 다시 롱을 잡는 거를 훨씬 더 추천을 드리는 거고요. 현물은 내가 떨어질 때 어느 정도 선까지는, 내가 생각해 놓은 어느 정도 마지노선까지는 매집을 잡아가는 게 좋다. 근데 뭐 마이너스 40%까지 저는 절대, 이거는 타점 자체가 잘못됐다 생각을 하고, 저는 현물 자체가 마이너스 20% 이상이 난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당연히 이제 제가 이제 뭐 이제 분할로 이제 계속 진입을 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전 마이너스 20%를 절대 안 넘어갑니다. 거의 마이너스 한 11%? 마이너스 한 12% 정도까지. 그리고 저는 제가 그 지점까지도 안 왔을 때 제가 손절을 쳐요, 그냥. 저는 과감하게 손절을 쳐요. 왜? 이거 더 내려가면서 내가 정신적으로 피폐해질 바에야 어차피 내가 그냥 타점을 틀렸다 생각하고 그냥 이거는 수업료다 하고 버리고, 다시 타점을 잡아가지고 밑에서 잡는 거를 좀 더 현물도 그렇게 추천을 드리기는 해요. 어차피 중요한 거는 타점을 잡는 거거든요. 타점을 잡는 거고, 제가 지금 아발란체 차트를 켜놓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아발란체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드리자면, 지금 일봉상 지금 굉장히 횡보를 많이 했고, 지금 이 고점에서 지금 여기가 롱을 잡기가 굉장히 좋았던 자리죠. 어떻게 보면 보시게 되시면 지금 이게 많이 올라봐야 지금 382 밖에 안 올라왔거든요. 382. 그리고 여기에서 올랐을 때 보면 0.5 지점까지 왔어요. 지금 여기가 382까지밖에 안 왔고, 전체 되돌림에 382까지밖에 안 왔고, 지금 이 상승에
0.5까지 왔거든요. 이 0.5까지밖에 안 온 이유 중에 하나가 이 횡보하는 이 구간의 고점이 0.5 부근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지를 받고 다시 재상승을 했습니다. 그럼 이게 아발란체가 오르기 전에 어떤 패턴을 보여줬냐면 이런 식으로 쐐기형 패턴을 보였어요. 쐐기형. 점점 내려가다가 좁아지면서 여기를 뚫고 상승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 어차피 여기에서 매집을 못한 사람은 올라갔을 때 눌렸을 때 매집을 하는 거다. 그러면 그 자리가 지금 이 현재 고점과 이 올라갔을 때의 피보나치를 그었을 때 0.5 구간과 겹치기 때문에 여기서 롱을 충분히 잡아볼 만하다. 현물이든 선물이든. 그럼 여기서 상승을 했을 때 지금 현재는 아까 382 부근이었죠. 382 부근에서 이제 선물 자체는 좀 분할 익절을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현물은 여기에서 382에서 지금 저항받고 내렸으니까 물량을 좀 더 한번 담아볼까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살짝 더 조정을 줄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아발란체 자체는 어떻게 보면 솔라나를 따라가거든요. 솔라나 이제 차트 한번 봐보시고, 아니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까 아발란체는 382밖에 안 올라왔잖아요. 근데 솔라나는 786까지 올랐어요. 786까지. 그러면 지금 현재 아발란체는 여기 있는 거예요. 솔라나는 여기 있는데 따라가려면 아직 한참 남았거든요. 그럼 여기까지 이 매물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솔라나 올라간 거 봐봐요. 일자로 올라갔어요. 일자로. 그러면 지금 현재 아발란체를 봤을 때 이 매물대를 무시하고 여기 저는 382 부근에서 지지를 받는다면 이거를 일자로 뚫고 올라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매집하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지금 롱을 잡고 진입을 하라는 소리가 아니고 382를 지지를 받았을 때, 뚫고 올라와서 지지를 받았을 때 저는 롱을 충분히 그 뒤에 생각을 해도 늦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 현재 저항을 받고 여기에서 횡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횡보 기간이 어느 정도까지 걸릴지도 모르고, 그럼 여기에서 만약에 내가 롱을 잡았어. 근데 횡보가 막 한 달을 해요. 그러면 괜히 내가 다른 코인을 들어갔을 때 먹을 수도 있었는데 이 횡보 때문에 자금이 묶여버려. 그러면 아무것도 못하고 내 정신만 피폐해집니다. 그리고 횡보가 아니고 만약에 혹시나 떨어졌다라고 생각을 하면 여기서는 횡보보다 더 정신이 피폐해지겠죠. 왜? 마이너스가 찍혀버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항상 안전성을 두고 매매를 하려면 어느 정도 중요한 자리가 있으면 그 자리를 뚫고 지지받는 것까지 보고 진입을 해도 늦지 않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아발란체는 786까지는 좀 올라와 줘야 솔라나를 좀 따라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럼 여기서는 아까 솔라나처럼 일자로 쏠 수도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저는 어떻게 보면 선물로 단타를 빠르게 자금을 늘려서 현물로 자금을 넘기거든요. 여기서 어느 정도 선물에서 그렇게 큰 금액은 안 굴려요. 솔직하게. 근데 여기에서 수익을 선물에 일부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현물로 옮깁니다. 그리고 아니면 내 통장에 가지고 있거나, 저는 이러거든요. 이게 선물로 막 몇 억씩 굴리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이걸로 뭐 한 5천만 원? 잘하는 사람은 5천만 원으로도 뭐 한 달에 돈을 많이 벌거든요. 뭐 1억, 2억씩 굴리는 거. 코인판에서 1억, 2억은 솔직히 말해서 큰 돈이 아니거든요. 1억, 2억을 단타로 굴려서 현물 뭐 2, 30억씩 현물을 굴리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1, 2억으로 돈을 빠르게 좀 자본을 불려가지고 계속 현물로 투자를 하는 거죠.
그렇게 저는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제 이게 좀 이상한 게 뭐냐면 현물하던 사람은 선물이 굉장히 좀 어려워요. 근데 선물하던 사람은 현물이 좀 답답하긴 하지만 그나마 좀 더 괜찮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현물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단점이 타점이 단점이 타점이에요. 현물은 이게 현물하는 사람들을 보면 분석해서 하는 사람들보다 호재 그 다음에 좀 뉴스거리 이런 거를 보고 현물을 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분석하는 것 자체는 선물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잘합니다. 분석은 기술적 분석이든 뭐 어떤 분석이든 선물하는 사람들이 그런 분석들은 훨씬 더 잘해요. 현물은 무조건 거의 존버예요, 존버. 계속 사가지고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선물은 위든 아래든 롱숏을 계속 분석을 해가지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선물하는 사람들이 현물을 하게 되면 굉장히 좀 잘하시는 분들은 엄청 잘하시거든요. 이제 현물 하시던 분들이 선물을 하시게 됐을 때 기본적인 것부터 해서 기술적 분석까지 다 전체적으로 배우셔야 되기 때문에 좀 더 어려울 수는 있는데 현물을 오랫동안 가지고 있으려면 저는 선물도 같이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선물의 기술로 현물을 하게 되면 굉장히 좀 잘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든 좀 현물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뭐 뉴스나 이슈거리 뭐 호재거리만 찾아다니지 마시고 꼭 그런 기술들을 배워가지고 이런 큰 차트에서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 하모닉도 써보고 뭣도 해보고 이런 것들도 도움이 굉장히 생각보다 많이 되거든요. 당연히 뭐 지지정은 기본이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현물 하시는 분들은 꼭 선물에서 쓰는 그런 기술들을 꼭 배워보셨으면 좋겠고 선물 하시는 분들은 선물에만 올인하지 마세요. 무조건 현물도 같이 들고 가라. 왜냐면 선물은 몇 달을 못 들고 가요. 절대로 펀딩비 이게 돈이 커지잖아요. 펀딩비 절대 무시 못합니다. 8시간마다 그 억대가 들어가잖아요. 그럼 8시간마다 막 몇백만 원씩 토해내는 사람들도 있어요. 뭐 길게는 뭐 일주일씩 가져가고 막 하는 뭐 일주일 한 달을 뭐 가져가는 사람들이 있긴 하는데 펀딩비 그 정도로 얘가 만약에 한 달을 내가 들고 가요. 근데 얘가 일주일 오르고 한 달을 횡보를 해버려. 아니 나머지 3주를 횡보를 해버리잖아요. 그럼 여기서 내 펀딩비 다 까이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선물은 오래 가져가지 말고 이제 단타 아니면 뭐 스윙 정도 간단하게 한 며칠 정도만 가져가면서 수익을 좀 창출해내서 현물로 좀 옮겨서 두 가지의 수익을 계속해서 창출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좀 이따가 제가 좀 간단하게 또 차트 하나 뭐 괜찮은 거 있으면 제가 또 영상을 한번 올려드릴게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